성범죄를 저지른 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자가 출소 2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해서 올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78건이 발생했는데요.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 나쁜 짓을 하네요.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성폭행범으로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 2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전자팔찌를 찬 채 또 저질렀다고 하는 점이고, 이 거주지에서 불과 2km 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 범죄 내용은 피해 여성들을 3시간 동안 납치를 하면서 알몸 상태에서 전선으로 묶은 다음에 사진도 찍고 흉기도 휘두르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에 착용자들의 재범률이 줄어들어야지 맞는 원리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를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 예. 소위 성폭력 범죄 동종 제보율은 한 15%였는데, 예. 시행하고 나서는 1.5%에서 2%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와 같은 건수가 2010년에는 5건이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8월, 9월 현재 85건까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에서 이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의 효과성이 있느냐 여부는 외국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좀 예.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연구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본인 자체가 어떤 낙인이 찍혀졌다고 생각해서 더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고요. 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치밀한 연구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중에서도 또 16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든가, 또 재범의 위험성이 강한 그와 같은 범죄, 또 최근에는 강력 범죄까지 이제 대상이 확대가 돼서 살인죄라든가 강도죄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것을 이를테면 이제 시기별로 단계별로 보면은 가집행 가석방 단계라든가, 또는 형의 집행유예 단계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도 사실은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안 처분의 일종으로 봐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점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2010년도부터는 형의 소급표가 인정이 돼서 과거에 저질렀던 성범죄 등의 이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부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다 형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또 이것을 부착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의 어떤 수용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에 어떤 반항하는 형태의 위반과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저항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뭔가 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걸 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는 성범죄자 4명 중에 1명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그 저항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죠. 본인은 이제 내가 처벌받을 건 다 받았다. 예. 그런데 또 이것까지 부착되는 것은 무엇인가
온당치 못하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그 사건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표현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범인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설득과 뭐 순화와 정당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데. 네. 근데 교수님, 예, 이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뭐 내구성을 강화를 하는 이런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만들었죠. 좀 연하게.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실리콘으로만 만들었다가 2009년도에는 좀 두께를 강화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끊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빈발을 해서 2010년도에는 그 안에다가 그 스프링 스틸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강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둘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강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잘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중간 형태로서 지금 그 안에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삽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칼이라든가 뭐 가위 등 강한 가위 등으로 자르면은 절단이 되는 뭐 그런 한계가 있긴 하죠. 예. 이러면 뭐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리고요, 교수님, 좀 관리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던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가장 큰 것은 지금 이렇게 범행의 악성 자체를 이 전자 장치만을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만병통치적 접근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그 성범죄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교화하는 이런 프레임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이것을 관리하는 그 인원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190명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와 같은 팀은 70명에 불과하고 이것에 이제 하루 근무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10여 명 이상이 그 상당수의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거는 어디에 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상황을 제지를 해야 되는 그 신속 출동팀의 인원의 확보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한 190명 정도, 뭐 정확히 말하면 70여 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전체 대상자는 지금 현재 한 2,5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찰 요원들은 이제 한 190명인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보호 관찰 건수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만 이제 몰입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문제라서 교수님 말씀대로 전자발찌만 의존한다는 건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예. 이 범죄의 악성을 개선 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선진화된 교정 행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자 감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원수의 확충이라든가 신속 출동반의 좀 체계화된 훈련 이것 함께 꼭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